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8일자 115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CL 먼저 보시기 전에 오늘 완전히 롤오버 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칼렌더가 보시면은 어제까지 트레이딩 했던 게 디셈버 12월 물이죠. 그래서 12월 물이 라스트 트레이드 데이에 11월 20일에 하루 전날에 롤오버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틀 전에 롤오버를 하는데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20일이 월요일이고 그 전 트레이딩 데이가 17일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이틀 전이면 16일 날 롤오버를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볼륨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쿼트 보시면 볼륨이 341K까지 벌써 넘어갔죠. 그래서 디셈버는 20일까지 트레이딩을 하는데 48K밖에 없고 완전히 볼륨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게 프론트먼스지만 실제로 롤오버가 완전히 돼서 지금 제일 많이 트레이딩 되는 월물은 24년 1월물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그 살짝 백오데이션이 있어서 뭐 지금 그 다음 거가 76.15, 76.11 이런 식으로 거의 3개월 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한 60센트나 뭐 그렇게 차이가 나거나 뭐 좀 심하면 7, 80센트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칼렌더 먼스 사이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차트들에서 오늘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얘도 어디죠? 트레이딩 뷰에서도 롤오버를 아직 안 시켜 놓는 바람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은 안 그리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월요일에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다시 이 77.59 레벨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이 위로 치고 올라가서 80대까지 가나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79.77까지만 올라가고 다시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미리 그려드렸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와서 더 안쪽으로 쭉 빠져서 목요일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이 확 빠져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가격을 회복을 했는데 가격 회복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목요일도 미치지 못했고요. 물론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보시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제로 포인트를 놓고 이 끝에 해당되는 거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것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다음이 넘어설 때 여기를 0, 1로 놓고서 레벨을 보지 말고 0.618을 놓고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부분 0.786 되는 부분 여기를 레벨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동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를 0으로 놓고 보통 여기를 1로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놓고 아이고 여길 1로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서 반전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살짝 옆으로 옮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전돼서 68.2가 어디냐가 이 지금 38.2% 해당되는 지금 이 선이랑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반등을 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보통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보는 방법인데 거기에 저는
더 이걸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1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61.8에 맞춰 놓고 1이 어디가 되느냐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75.06에서 저항받고 올라갔었죠. 지난주에는 이게 수요일이었죠. 수, 목, 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패러렐 채널 맞고 내려와서 닿은 게 72.72 라인 더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멈춰선 게 73.13 라인 이 근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장이 시작을 해서 치고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1에 해당되는 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것도 저항선 가능하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선과 여기 패러렐 채널 내려오는 선 여기가 더블 지지를 받는 데라서 여기서 쭉쭉 빠져 내려올 때 여기서는 확실하게 지지 받겠네.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차트들마다 다른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investing.com 차트인데 investing.com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 지점이죠. 여기 이게 고점이니까 이거는 그 롤오버 한 다음이라서 그래서 이걸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패러렐 채널을 그렸을 때 실제로 여기서 그려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아까 앞에서 본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아예 닿았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따라서 살짝 오차가 생겨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살짝 그 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그것이 다르다는 거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 보는 차트에 어떤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트레이딩에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이렇게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여기죠. 그래서 위아래로 작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크로스가 돼 있는데 크로스가 되어 있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이 패러렐 채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보다 패러렐 채널이 훨씬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다운 트렌드고 여기서 올라오고 월요일에 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더 떨어질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고 레인지 자체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레인지, 여기서 이렇게 돼서 레인지, 뭐 여기서 이렇게 돼서 레인지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다운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72.72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70.08에서도 확실하게 지지받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그 밑으로는 7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트렌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래서 일단은 70.08이 강하고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77.59 80까지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77.59랑 70.08 요 사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도 80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난주에도 80 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축축 치고 올라가서 이틀 만에 80에 거의 육박했다가 패러렐 채널을 맞고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80 넘기 어려워 보이고 77.59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방이 더 열려 있다는 것은 모멘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CL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오버 된다는 거 절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S&P ES 보겠습니다. 네, ES가 여기 트렌드 라인 요거 하나 더 추가했고요.
밑에서 올라간 트렌드 라인 하나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간 보다가 CPI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CPI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듯이 CPI로 치고 올라가서 수목금은 올라갔다가 빠지고 뭐 간만 보다가 결국은 금요일에는 음봉을 만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레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 여기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그 로컬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중요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도 하나 더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근데 놔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찍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에도 영향을 받았다. 얘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도 금요일의 고점도 여기 수요일 고점을 연결한 다운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건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가 463450, 463450, 그 다음에 여기가 454125, 1.25가 되겠죠. 이렇게 다운트렌드를 여기서 정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위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점과 이 다운트렌드 라인과 이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의 대결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에 닿은 상태가 아니니까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아보면 이 지지가 여기 다운 내려오는 저항보다 훨씬 세죠. 그래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보다는 올라가는 업트렌드가 훨씬 세다고 봐서 여기는 쉽게 뚫릴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안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려놨게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간다고, 이 모멘텀을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보면 뭐 4580.75도 쉽게 뚫을 수 있어 보이고요. 올라간다면. 아니면 다시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 맞고 내려와서 4509 깨지면 요 밑에까지, 뭐 여기 이 다운트렌드 라인 하나 지지선으로 쓰이고, 4462 이 라인도 지금은 여러 개 많이 맞아 떨어졌었지만 이내 뚫리고 이내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초록색이 된 거고, 이 파란색 지지선은 확실하게 파란색으로 강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초록색보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라인 지지.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언저리, 올라가면은 뭐 이 위에 전고점까지도 닿을 수 있는 되게 레인지가 큰 줍니다. 근데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근처에서 다시 말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정해지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쪽 아래쪽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뭐 ES랑 비슷하죠. 뭐 그리고 지난번처럼 비교할 필요 없죠. 어차피 뭐가 CPI가 다 지배를 했죠. CPI가 지배를 해서 이 위에 1600이죠. 1664.44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뭐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여기에 있었던 이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맞고 내려왔고 도지 만들고 다시 목요일날 공격했는데도 못하고 결국은 음봉 만들고 빠졌죠. ES보다 훨씬 업트렌드 라인에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밑에서 올라가는 모멘텀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 모멘텀이 한풀 꺾였고 음봉이 두 개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도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이 업트렌드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ES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NQ가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상황에 여기에 뭐 여기 있는 이 트렌드, 이 프라이스 레벨도 강해 보이고요. 여기서 뚫릴 때는 쉽게 뚫렸지만 여기서 CPI로 뚫린 거기 때문에 뭐 얘가 힘이 약해서 뚫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려올 때는 힘이 있을 테니까 지지선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밀리면 여기는 굉장히 세 보이죠?
얘까지, 왜냐 여기서도 한번 작용을 했고, 이 자체가 굉장히 세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세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두 개가 지지를 세게 받을 수 있을 거고, 올라가면 뭐 여기에서 저항을 다시 받겠죠. 근데 얘 만만치 않은 엄청난 크기를 가진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 뚫리면 뭐 그 위에까지 하나 더 그려놓은 이 프라이스 레벨까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실적이 얼만큼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요새 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엔비디아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개별 주식 그 분석할 때 살짝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NQ 입장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위에가 이렇게 넓게 올라가 있지 않고 뭐 ES가 반반이라면 NQ는 한 60% 정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 얘기는 ES도 NQ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다음 주에는 빠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치고 올라갔는데 주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 금요일도 빠졌었죠. 그래서 그 주말에 빠져서 내려왔다가 그 CPI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죠. 뭐 테크 쪽으로 보면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연두색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CPI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여기에 있는 3,500 1에 해당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0하고 여기를 61.8% 라인 놓고 1이 어디냐 했을 때의 그 라인 있죠. 여기서는 별로 그 어떤 프라이스 레벨로 안 쓰이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확실하게 얘가 프라이스 레벨로 쓰였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확 받아버려가지고 다시 파란색에 있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내려앉았죠. 이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매크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오늘은 그 금요일엔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끝났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 얘 초록색도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얘는 뭐 원래 이렇게 이 레인지로서 만약에 어떤 다른 매크로가 없었다면 계속 레인지로 작용했을 만한 그런 레벨이라고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또 시프트해서 여기 그 4천까지 4만인가요? 4만까지 올라갈 것인가 뭐 보시면은 다른 또 어떤 매크로적인 게 있으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테크상으로는 튀어오를 가능성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초록색과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보는 게 맞고,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조금 봐서 약간 위쪽으로 디렉션이 쏠려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월화에 떨어진 걸 보면 초록색도 밑으로 더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본다면 요거 가운데 놓고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 레벨과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레벨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가 없다면. 근데 뭐 비트코인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매크로가 굉장히 ETF 관련해서 요새
그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가 실망해서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더 재밌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여기에 제 동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이 패러렐 채널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충동이 아직 안 느껴지셨다면 제 동영상을 아직 많이 안 보신 걸 텐데, 여기서 그럼 패러렐 채널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연결되는 선이 뭔가 이 밑에 있는 선하고 평행한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을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서 이 꼭지점에 내려왔더니 어디에 부딪히냐, 여기에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2021년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랜덤하게 오르락 내리락 매크로에 따라서 영향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여기서 올라서 여기서 쳐맞고 내려와서, 아이고, 여기서 쳐맞고 내려와서 언제 9월 달에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여기에서 찍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패러렐 채널을 보면, 아, 여기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한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고 그러면은 뭐 3만대 안쪽에서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이렇게 딱 그 샤프하게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려오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최소한 3,300 근처 아니면 좀 더 아래쪽까지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왜냐면 이 하한선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하한선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쯤에서 만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거나, 뭐 조금 더 이 정도에서 만나서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패러렐 채널 여기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놔도 되고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놔도 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러렐 채널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렇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사야지라고 하면 확률상으로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빠져서 내려온 다음에 이쯤에서 다시 사야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하고, 이 패러렐 채널도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CLES, NQ, 비트코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뭐 특별한 뭐 매크로 이런 거 없어 보이죠? 센 거는. 그래서 다음 주도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런 때는 뭐를 테크를 먼저, 테크 어널리시스를 더 많이 고려를 해서 트레이딩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